사랑하는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계교회사, 교회의 시작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를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 기간을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연도별로 짧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연도는 BC와 AD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를 이쪽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AD, 그리고 이쪽을 BC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BC는 길게 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니까 AD는 나중 이야기고, 이게 바로 영년이죠, 영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해가 영년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22년을 살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태어나신 다음에 2022년이 흐른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서 1, 2, 3, 4 이런 식으로 1, 10, 100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이쪽으로부터 해서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었죠. 그 통일왕국 시대 이후로 분열왕국 시대가 되어서 남쪽과 북쪽이 나누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과 남이 다 멸망하는데 몇 년에 망하느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722년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근데 바벨론은 나중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537년에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고레스 왕 시절에 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귀환. BC 458년에 2차 귀환을 합니다. 2차로 귀환할 때 누가 데려오느냐?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데려오고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하죠. 그리고 3차가 BC 444년에 약 14년 후에 3차 귀환을 하는데, 이게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3차 귀환이 이때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이 있어야 되느냐? 444년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이 444년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는 역사 책에 남아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천주교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구약의 끝이 말라기고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었는데, 천주교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그 중간에 책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바로 바깥에 있다. 그게 외경이거든요. 성경만큼 권위적이지는 않지만 성경 바로 바깥에 있어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외경에는 이 444년 동안의 기록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4년 동안의 그 기록을 통해서 천주교 성경의 외경을 통해서 아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무슨 중간기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400년 동안의 기록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신구약 중간기를 2학기를 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44년 동안의 이야기,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에는 요거를 좀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444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44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가 444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33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3차. 그러니까 약 111년 후의 일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페르시아가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시 그리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도잖아요. 여기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요. 요단강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나일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스라엘은 요만큼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그런데 남과 북이 갈려져서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두 강을 끼고 여기에서 발달한 이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일 문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고대 문명인데 이 두 개의 강을 끼고서 발달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나일 문명을 끼고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라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끼고서 발달한 두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 북쪽,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하류죠. 여기 지금 바다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이. 그러니까 하류가 여기고요. 상류가 여기거든요. 상류 지역에 자리 잡은 민족과 하류 지역으로 자리 잡은 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류에 자리 잡은 그 제국이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하류 지역에 자리 잡은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아수르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수르 해서 시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 민족이 상류와 하류에 자리 잡고 있다가 아수르가 북쪽인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이 땅을 점령해서 완전히 복속을 시켰고 훗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버리고 여기를 점령해서 큰 거대 제국이 돼버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까 당연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것이 되는 거죠.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는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큰 제국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신흥 제국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고요. 이거를 바사라고 하는 거를 역사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는 성경에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4명의 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명의 왕.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었죠. 4명의 왕이 누구냐? 첫 번째 1번 고레스, 2번 다리오, 3번 아하수에로, 4번 아닥사스다. 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4명의 왕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포로교환이 다 이루어지고요. 아수에로 왕은 뭐가 유명하냐? 이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오른쪽에서 발달하거든요. 이곳이 지금의 어디냐? 지금의 이란이죠.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원래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남쪽 유대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인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누가 다스렸습니까? 페르시아가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여기 흩어져 이쪽에 모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귀환해라. 그래서 귀환시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BC 444년까지 이야기거든요. 지도를 하나 더 그리면,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자,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지중해고요. 지중해. 여기가 지금 이쪽이 지금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이쪽이 로마가 여기 있고요. 그리스의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고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지방에 북쪽 지방에 이쪽 지방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카를 끼고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에서 진짜 유명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필립 2세가 그의 아들에게 전 세계를 정복할 꿈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20살 막 넘은 알렉산더가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가가지고서 전 세계를 정복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복자들을 셋을 꼽으라 그러면, 3명의 정복자를 꼽으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구를 꼽냐면 알렉산더를 꼽습니다. 1번. 알렉산더가 첫 번째 이제 전 세계 정복자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 몽골의 왕이었던 칭기스칸, 혹은 그의 아들이었던 쿠빌라이 칸. 이 둘의 몽고의 전 세계 정복.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했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3대 정복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첫 번째 정복자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그리스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지방을 다 점령하면서 이렇게 점령하면서 여기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북쪽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 원정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페르시아 점령 다 하고 인도까지 점령 다 합니다. 이게 BC 333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BC 333년에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복전쟁에서 몇 년 하느냐? 정확하게 10년. 그래서 BC 323년에 정복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죠?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점령됐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유다도 점령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벨론 제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가나안 땅의 지배자였다가 훗날 100여 년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가가지고서 가던 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멸망됐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이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마케도니아 제국의 부속 국가로 전락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주인이 바뀝니다. 물론 훗날 이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또 뭘로 바뀝니까? 로마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로 바뀌었느냐?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다가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가 마케도니아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으로는 로마로 바뀝니다. 이 로마로 바뀌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죠. 이
700년 동안의 역사가 바로 가나안 땅의 역사가 제국이 바뀌면서 집주인이 바뀌면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채 그렇게 되고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마케도니아로 바뀌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